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이죠. 서버 딱 하나만 가지고 전체 네트워크를 그냥 장악해버리는 진짜 강력한 기술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외부 웹서버 하나는 어떻게든 뚫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나 관리자 PC는 저기 접근조차 불가능한 내부망 안에 있는 거예요. 방화벽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정말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아, 진짜 답답하죠. 바로 이 벽을 오늘 우리가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이 기술, 이름하여 바로 피보팅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뚫은 서버가 A동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목표가 있는 내부망은 B동 건물인 거죠. 이 둘 사이에는 원래 길이 없어요. 피보팅은 뭐냐? 바로 이 A동과 B동을 잇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통로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비밀 통로, 그러니까 터널은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바로 이 SSH 터널링 명령어, 이 마스터키 하나면 끝납니다. 지금부터 이 마법 같은 키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이 한 줄의 명령어가 바로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딱 보기엔 좀 복잡해 보이죠?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주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각 부분이 대체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뜯어보자고요. 자, 이 주문을 한번 해부해 볼까요? 우선 대시 D 로컬호스트 9000. 이건 뭐냐면 제 컴퓨터, 그러니까 공격자 PC에 9000번 포트라는 터널 입구를 만드는 거예요. 모든 트래픽이 바로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다름 대시 F 옵션. 이건 이 터널을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실행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작업을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시 N 옵션은 야, 우리는 쉘 같은 거 필요 없고 오직 터널 연결만 유지해줘 라고 SSH에 알려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펜테스터 at target IP. 이건 우리가 징검다리로 쓸 이미 뚫어놓은 그 서버의 접속 정보입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좋습니다. 이제 비밀 통로는 성공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 통로를 통해서 예를 들어 Nmap 스캔 같은 우리의 공격 트래픽을 어떻게 저쪽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아주 기가 막힌 도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든 이 비밀 통로의 존재를 프록시 체인지라는 도구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etc proxy chains for.conf 설정 파일을 열어서요. 맨 아래에 딱 이 한 줄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SOX5 127.0.0.1 9000.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바 프록시 체인스, 지금부터 프록시를 통과하는 모든 트래픽은 내 컴퓨터에 9000번 포트로 보내 라고 명확하게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아까 만들어둔 SSH 터널 입구로 말이죠.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바로 이 기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이 PC에서 프록시 체인스 nmap 명령을 딱 내리는 순간 진짜 마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격 명령은 먼저 여러분 PC에 9000번 포트로 쏙 빠녀 들어가서 암호화된 터널을 타고 우리가 장악해둔 서버로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실제 스캔은 바로 그 서버, 타겟 IP 서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망 입장에서는요, 웬 낯선 외부 공격자가 아니라 그냥 늘 옆에 있던 동료 서버가 말을 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건 뭐 완벽한 신분이장이죠. 자, 이제 기본 원리는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그냥 아는 수준을 넘어서 이걸 진짜 잘 쓰는 전문가와 초보자를 가르는 몇 가지 중요한 팁, 그리고 여러분이 흔히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을 콕콕 짚어드릴게요. 터널을 통과하는 트래픽은 아무래도 직접 연결하는 것보다는 조금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캔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위쪽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든 포트를 다 스캔하잖아요. 아마 퇴근할 때까지도 결과가 안 나올걸요? 하지만 아래처럼 똑똑하게 핑 테스트는 건너뛰고 T4로 속도는 좀 올리고 탑폴스 100으로 자주 쓰이는 핵심 포트 100개만 먼저 싹 훑으면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안에 중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효율의 차이가 실력의 차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실무 전문가들이 쓰는 비밀 팁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장시간 작업하는데 터널이 툭 끊기면 진짜 허무하겠죠? 이럴 땐 SSH 명령어에 -O 서버 얼라이브 인터벌 60 이 옵션을 추가하세요. 60초마다 나 아직 살아있어 하고 신호를 보내서 연결을 절대 놓지 않게 해줍니다. 둘째, 포트 선택도 중요해요. 남들 다 아는 1080이나 토가 쓰는 9050 같은 포트보다는 잘 안 쓰는 9000번대 포트를 쓰는 게 의심을 덜 받겠죠?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nmap에 -ss 스캔, 즉 씬 스캔은 프록시 환경에서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st 옵션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DNS 정보가 바깥으로 새어나가서 내 정체가 탄로나는 걸 막기 위해 설정 파일에서 프록시의 DNS 옵션을 활성화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이 기술을 처음 써보시면 아마 이런 에러 메시지들을 한두 번쯤은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커넥션 리퓨스트 같은다? 이건 뭐 거의 99% 확률로 SSH 터널이 죽은 겁니다. 그럴 땐 PSAUX 영역으로 확인해보고 터널을 다시 켜주면 끝. DNS 조회가 안 된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프록시 DNS 설정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Address already in use? 라는 메시지가 보이면 아, 내가 쓰려는 포트를 다른 프로그램이 이미 쓰고 있구나 하고 다른 포트 번호로 바꿔주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쉽죠?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이 모든 과정을 이제는 실전, CTF나 모의 해킹 같은 곳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딱 이 순서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먼저 징검다리로 쓸 서버에 접속이 잘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2단계. 그 서버에 접속해서 ifconfig 같은 명령어로 혹시 숨겨진 내부망 IP 대역이 있는지 찾아냅니다. 3단계. 내부망을 찾았다? 그럼 바로 SSH 터널을 엽니다. SSH-T9050 이렇게요. 4단계 프록시 체인즈 설정 파일에 방금 연 터널 포트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5단계 본격적인 공격 전에 컬 같은 간단한 명령으로 터널이 잘 작동하는지 가볍게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단계 테스트까지 성공했다면 그때부터 nmap으로 본격적인 내부망 탐색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6단계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피보팅을 성공시킬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정말 강력하고 또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 전에 저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꼭 해야 합니다. 이런 지식은요, 시스템을 파괴하고 공격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취약점을 미리 찾아내서 방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강력한 힘에는 그만큼의 강력한 책임이 따른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부디 이 기술을 파괴가 아닌 우리 모두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사용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피보팅 기술처럼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안 지식을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자 동력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